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발판으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고 지난주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온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신기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실업률이 4.1%로 전업이 0.1%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와 시장을 설레게 만들었고 너무 가파르지 않은 고용 둔화세는 고집스러운 연준의 금리 정책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미국의 6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20만 6천 개로 늘어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 20만 명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전월 4.0%에서 4.1%로 상승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죠.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의 평균 시간당 소득은 전월비 0.3%, 전년비 3.9% 증가해 둘 다 추정치와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위해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강한 경제와 특히 견실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긴박감이 약해졌고 그러나 견실한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차츰 감소하고 실업률이 4%대 중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긴박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미국의 GDP는 1분기에 연율 1.4% 증가세를 보였고 2분기는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3.4%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올 들어 성장률은 반토막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시장은 다음 주 11일에 예고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기서 물가지표가 연준의 기대처럼 2%에 더 가깝게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 주인공인 테슬라는 2% 상승해 8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올해 처음으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테슬라는 지난달 25일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37% 이상 상승해 특히 지난 1일에는 6%, 2일에는 10%, 그리고 3일에는 6% 급등하면서 최근 4거일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7,881억 달러까지 올라와 최근 4일 동안 2천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또한 주가는 작년 말 기준 248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처럼 25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주요 배경은 지난 2일 발표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44만 3,956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했지만 시장의 평균 예상치 44만 8,019대를 웃돌았고 덩달아 올해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아울러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해 이는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가오는 23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여전히 보여준 것이 없어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는 2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데이터라 주가는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아래 보이시는 RSI는 단번에 과매수 상태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1.9% 하락해 125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엔비디아의 주요 하락 배경은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강등시켰기 때문이죠. 이에 엔비디아는 전날 4% 이상 급등했지만 이날은 2% 가까이 하락하며 125달러로 마감했고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더 이상 매수하기보다는 비중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 밝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제시해 현재 125달러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59명의 애널 중 대부분의 엔비디아를 매수하라고 밝히곤 했지만 중립을 주장하는 애널들은 약 8%에 해당해 지난 5월엔 독일의 DG은행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심지어 매출은 세 자리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상승해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주당 순이익 역시 매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와 현재는 잠시 흔들리곤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7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별도로 생산한 제품 H20을 100만 개 이상 수출할 예정이라, 이는 지난해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전체 매출 14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H20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금지 규제를 시행하자 중국 수출을 위해 새로 제조한 반도체로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H20의 가격은 개당 1,700만 원 수준이지만 성능이나 물량 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따라가기에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GPU는 여전히 시장에서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 역시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가져 이러한 상승세의 추세는 잠시 보합을 갖는 베이스 구간이 적어도 3-4번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건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 테슬라 주식을 정리하고 엔비디아로 옮겨 탔다는 것인데, 펠로시 의장이 신고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브로드컴, 26일엔 엔비디아를 샀고 24일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그는 작년 11월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많은 이익을 봤지만 이번엔 테슬라 주식을 지난 24일 매도했으니 지난 열흘 동안 30%가 넘는 수익률을 놓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덩달아 캐시우드 역시 최근 56,425주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매도를 했는데, 한편 지금 시장에 계속 오르는 데는 유리한 계절성이 작용을 하고 있고, 7월은 역사적으로 1950년대 이래 1년 중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나는 달이라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다 보니 월가에선 비관론자들이 자리를 잇고 있고, S&P 500 연말 목표를 4,200으로 고수해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비치는 19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콜라노비치와 함께 비관론을 유지해온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역시 올해 초 글로벌 투자위원회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 S&P 500 지수 전망치를 5,40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 애플은 이날 2% 이상 상승해 226달러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애플의 주가는 지난 5월 2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는 단번에 226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해 최근 1년간 19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애플의 주가가 최근 WWDC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 1.47% 상승해 467달러를 찍으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는 전형적인 상승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 지난 6월 12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한때 54,000달러 선이 붕괴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56,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0.5% 하락해 223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73,000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53,00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비트코인의 이가드 하락세는 최근 마운트 곡수의 물량 폭탄 우려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가,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소매업체 메이시스의 주가는 투자 전문 그룹이 매수 제한을 늘렸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9% 이상 급등했고, 암홀딩스의 주가는 소프트뱅크가 6% 이상 상승해 이날은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중국 전기차 주식들은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4% 이상 급락했고, 교육기술 관련 회사인 인스트럭처는 인수 내용 관련에 힘입어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는데, 이어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트가 안구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